네. 네. 아유, 또 주말에 저를 다이소에서 보신 분이 계시는군요. 네, 제 다이소. 자주 가? 다이소는 정프로의 더현대백화점 같은 느낌이랄까요? 없는 게 없습니다. 아, 살 게 진짜 많아요. 특히 이제 뭐 애들 있고 그러면 뭐 거기는 천국이에요. 다이소 100% 우리 회사, 우리 또 대한민국 회사 된 거 아시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저 저 일본 거 다 사왔을 거예요. 네. 그 회장님이. 와, 거기 다이소는 진짜 한 3개씩 보통 쓰잖아요. 네. 아, 1, 2, 3층 딱 올라갔다 내려오면 정말 와, 뿌듯합니다. 이만큼 샀는데도 막 6만 9천. 아니, 15,000원 아니에요, 요즘에. 6만? 다이소에서? 그러면 60 몇 개를 사야 되는 거야? 1,000원짜리 아니야? 아이, 3,000원, 5,000원짜리도 많아요, 이제. 그래? 예. 아, 난 1,000원짜리. 난 언제 솔직히 다이소? 난두 번밖에 안 가봤어. 아, 그래. 다이소 진짜 살 게 많고 품질이 또 좋아졌어요. 품질이 굉장히 고급 퀄리티입니다. 다이소도 한번 광고 들어올 때 된 것 같은데. 네. 회장님 책도 쓰셨다는데 한번 섭외해볼까? 아, 다이소 성공 스토리는 한번 우리가 들어보려고 그러니까, 하지 않나 여러분 싶습니다. 하지. 자, 그러면 우리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주식 투자의 다이소 같은 분이죠. 주식 정보가 다이소.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미국 시장 뭐 잠깐만 지난주 살펴보고 바로 넘어갈까요? 예, 특징적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매일 연속 하루 중간에 쉬었죠. 연속적으로 4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중간에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좀 둔화됐고요. ISM 서비스 PMI도 둔화됐습니다. 네. 그리고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도 시장이 원하는 쪽으로 나왔고 실업률 4.1%.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좀 높아지면서 국채 수익률이 좀 떨어졌고 그래서 빨간 글씨로 표시를 했는데요. 초강력 기술주 랠리 이런 표현을 요즘에 쓰더라고요.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TSMC, 브로드컴, 뭐 퀄컴 이런 게 신고가 났잖아요. 얘들 약간 좀 쉬고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가 또 역사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은 메타가 5.8% 올랐어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는 그런 메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들이 전체적으로 강한 모습을 나타냈고 시장은 여전히 이제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주간으로는 좀 이제 보시면은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좀 했죠. 이제 이것은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주춤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 아래에 지금 시장에서 조금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 지금 신고가를 내는 모습을 나타냈고 지난주에 가장 큰 특징은 테슬라가 주간으로 27%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또 27%? 예, 주간이 와. 한 주간 27%. 테슬라가요? 예. 테슬라의 귀환. 와. 완전 귀환이야. 예, 맞습니다. 네. 10% 올랐을 때 샀었어야 되네. 138. 아, 10% 뜬 날이 있잖아요, 하루. 네. 지난주인가 네네. 뭐 월요일인가 하여튼 맞습니다. 떴는데 그때라도 들어갔어야 되네. 그러니까 가격이 아래에 있을 때 이제 많이 떴을 때는 이제 관심이긴 하죠. 자, 아무튼 뭐 미국 시장에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빅테크들이 순환하면서 움직이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S&P 500의 일봉입니다. 추세적으로 지금 상승을 다시 하고 있고요. 직전에는 이게 이격이 벌어지면 조정을 보인다 이런 표현을 제가 드렸어요. 네. 그러고 나서 추세선의 하단에 갔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아니 저 S&P 저 일본 보면요. 박병창 이사님이 선을 그어줬고 그 선을 보면서 지수가 움직이는 것 같아. 선을 긋은 게 아니라 선을 그어놓고서 모양을 만들어가는 느낌? 지수가 먼저가 아니고 그러니까. 선부터 걷는데 저렇게 어떻게 선이 나올 수가 있지? 그만큼 추세를 지금 유지하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은 좀 이게 더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우는 여전히 이건 못 주춤한 날리죠. 상황인 거고요. 못 날리지. 러셀 2000 지수는 또 오히려 더 약하고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 좀 2.3% 올라서 시장이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수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수급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난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입니다. 개인들이 3조 8천억 팔았고요. 외국인들이 1조 6천억 매수, 기관들이 2조 2천억 매수했는데 금융투자가 2조 3천억 매수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들어왔겠죠. 근데 어떤 점을 기대를 많이 한 거냐면 네. 선물을 2조 3천억 샀어요.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은 서로 해지하면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선물을 대거 매수하고 그리고 현물 주식도 샀는데 현물 주식에서는 당연히 삼성전자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의 삼성전자의 이슈가 나왔죠. 우리 시장이 반등을 한 건 수요일부터 반등을 했는데 밸류업 세제 정책의 정부안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네. 좀 올라왔고요. 목요일 날은 삼성전자 측에서는 아직 테스트 중이다라고 이제 부인을 했지만 삼성전자 엔비디아 퀄테스트 승인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날부터 뜨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어허. 매출 74조, 영업이익이 8조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10조 나왔죠. 예, 10조가 넘었기 때문에 완전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예요. 이것도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네.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 외국인들이 1조 6천억, 기관들이 2조 3천억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관들이 더 많이 샀죠. 외국인들은 계속 삼성전자를 사고 있었습니다. 기관들이 갑자기 많이 샀지 않습니까?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 부분 쇼커버가 있었을 거다. 롱숏에 수급 조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틀 동안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2조 8천억 샀고요. 기관들이 1조 1천억 샀습니다. 네. 그 사이에 개인들은 2조 9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개인들이 3조 8천억을 팔았어요. 전자를? 예, 아니 전체가요. 전체? 그리고 전자는 3조. 한 달 동안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5조 5천억 팔았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뭐 했겠습니까? 팔고 이제 그만하자가 아니고요. 미국 주식 샀습니다. 막 거의 대부분 미국 주식을 샀어요. 전자 팔고 예. 엔비디아 기술주로, 샀구나. 예, 미국 기술주로 갔습니다. 상당 부분 갔고요. 야, 근데 이게 보니까 하이닉스가 원래 주도잖아요. 예. 한국 반도체는. 하이닉스가 최근에 약간 좀 쉬네. 그러면서 전자가 가는 거 보니까 미국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저기 엔비디아 저거 있잖아요. 저거 조금 가시성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요? 테스트 조사, 저거. 반독점 조사요? 아니 저 들어가는 거. 삼성전자 들어가는 거. 그거요. 예, 시장에서 좀 그런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예. 주가에 물어봐야지 뭐.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간으로 6.8%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한 505조 정도, 510조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그 동안에 있었던 HBM 쪽은 약간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어요. 같이 가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이런 와중이지만 여전히 탑픽은 SK 하이닉스로 합니다. 이쪽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그래요? 예, SK 하이닉스로 좀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그 동안에 눌려서 못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수급이 갑자기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외국인들과 기관의 대량 매수잖아요. 그래서 지수는 2.3%로 올랐고 삼성전자 6.8%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았어요. 썰렁해요 개인 투자자들. 네, 하락 종목수가 많았다는 얘기는 개별 중소형주는 맞아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약바이오만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제약바이오만 많이 좀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왜 그런가를 이제 뭐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일단 그냥 샘플로 하나만 가져왔는데 우리 그 제약바이오에서 바이오가 많이 뜨는 걸 많이 봤잖아요. 유한양의 역사주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제약주 중에서도 제약주는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액, 뭐 녹십자, 뭐 이런 대표적인 제약주들이 급등을 하면은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유한양액만 올랐고 나머지는 아직 못 올랐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 중에서 일부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을 보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은 좀 올랐다. 유한양이 뭐 호재 있어요? 뭐 그냥 나와 있는 호재들이고요. 네. 원래 알고 있었던 호재들이 다시 유한양에? 볼 때는 그런 정도예요. 아주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보시면은 이제 뉴스하고 연결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대선 TV 토론 후에 상당히 많이 변화되는 게 좀 있습니다. 일단 일본과 대만은 수혜일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했고 트럼프 우위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섹터가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미국 대선 TV 토론을 푸틴 대통령이 봤다고 하죠. 요 뉴스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블룸버그발 뉴스가 나왔는데요. 푸틴이 트럼프의 종전계약 발언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TV 토론을 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신속히 종식하겠다는 발언을 러시아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가 어떻게 이를 수행할지는 모르지만 그가 진심으로 그렇게 말한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고 우리는 그것을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 친구 밀어주네. 자기 친구 밀어줘. 그렇죠. 약간 정치적인 발언이죠. 이렇게 밀어주는 건 트럼프한테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푸틴만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젤렌스키도 블룸버그 네. 인터뷰를 하면서
트럼프를 만나서 그 팀이 제안을 들을 준비가 우린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거는 미국의 대선 역량이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네네.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국채 수준이 좀 올라갔다가 그 전반에 올라갔다가 후반에 PMI 지표나 고용 지표 둔화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국제 수준이 살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술 성장주 랠리가 계속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파월 의장이 상하원 청문회가 있어요. 그리고 11일 날 CPI가 발표됩니다. 이 정도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실적 시즌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실적 시즌 장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밸류업 체제 정책과 반도체 섹터 사이클 이걸로 간다. 이거 지금 제가 몇 개월 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지겨우실지 모르겠는데 이것뿐이 없어요. 이걸로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네. 지난주에 요 두 가지에 대한 호재성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하고 은행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에 밸류업 체제 정책에 대해서 윤곽이 나옵니다. 이번 달 말에. 그래서 고배당주와 2분기 실적주 위주로 시장이 움직일 거다. 그 와중에 외국인들이 수급이 주도하고 있죠. 그리고 기관들이 시장 수익률 추종 자금이 쏠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아까 말씀드린 대형주 위주로 삼성전자 쏠림이 나타나면서 중소형주들의 하락 종수가 훨씬 많아졌어요. 네. 왜 그랬을까 우리 경험적으로 다 압니다. 시장 수익률을 비트해야 되는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쪽으로 가야 돼요. 우리 예전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언제요? 2022년도에 2차 전지 때. 2차 전지 때 우리 이게 경험을 했거든요. 이게 뒤늦게 지금 가죠. 뒤늦게. 기관이. 얼마나 더 연속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연속성, 지속성 될지는 뭐 우리가 봐야겠지만은 지금 그런 움직임이 벌써 시작이 됐다. 왜냐면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주말에 이쪽에 일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봤더니 네.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수치나 이런 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삼성전자 더 위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원장 실망감과 회의감이 많잖아요. 네. 개인들만 파는 거죠. 이제 지금 개인만 하는 겁니다. 외국인들 사고. 그래서 이제 기관은 이제 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사기 시작하면서 이게 만약에 올라가면 자칫 잘못하면 시장으로 올라가는데 시장 수익률 비트 못 하잖아요. 근데 저런 건 어때요, 이사님? 지금 공매도가 금지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원래 롱숏 플레이를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숏이 안 되잖아, 저게. 공매도는 안 하지만 매도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매도는 있는 걸 파는 있는 걸 거니까 팔았죠. 있는 투자자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매도는 없는 맞습니다. 거죠. 예. 있는 사람이 파는 게 매도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없는 놈이 파는 게 공매도 예, 아니에요. 맞습니다. 있는 분 파는 게 매도, 예. 없는 놈 파는 게 공매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가 없다라는 거는 네. 신규 매수세가 어떤 의미에서 촉발이 됐을 때 네. 저지가 별로 안 된다는 거지 이게.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그만 팔아야 되나? 네. 전고 좀 와버리네. 이러면 이제 다시 이게 매수로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은 뭐 위로 뚫려 있는 거죠. 네. 사실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조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수급을 본다는 거죠. 그런 이게. 걱정을 그래서 좀 기관이 하더라고요. 빨리 들어오는 거고. 기관들이 그런 걱정을 좀 하더라고요. 네.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올라가는 갈까 봐? 거를 왜냐하면은 그동안의 기관들의 수급을 보세요. 삼성전자를 매도가 훨씬 많았고 SK 하이닉스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와중에 삼성전자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은 삼성전자 비워놨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를. 네, 그런 수급이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적 호전 기대 대형주 중심. 지금 삼성전자 말씀드렸는데 전세적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움직여요. 이 얘기도 저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대형주 수출이 좋은 대형주 위주로 간다. 올해는 그쪽을 봐야 된다. 그런 흐름이 확연하게 지난주에 나타났고요. 거기에 이제 속해 있는 섹터가 어디냐 보면 반도체, 금융, 자동차, 조선 화장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앞에 있는 반도체, 금융, 자동차가 이 쓰리탑입니다. 네. 요렇게 지금 시장이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 대형주들이 치고 나가는데 예. 그걸 비트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이 똑같지 않습니까? 미국이 빅7 막 가는데 나머지들 못 가고 뭐 소비재들은 나이키 이런 거 주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쪽에 분산되어 있다가 시장 중위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곡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이 혹시 있을까봐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더라. 이거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 네, 그런 부분도 우리 참고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내 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
이 안에 있는 것들은 가지고는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 소외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차트를 보면 코스피의 주봉입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힘들게 2,800 넘기가 그렇게 어렵나? 이런 표현을 제가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그걸 넘겨섰는데요. 갈 길이 머네. 이쪽으로 넘어설 거라고 기대를 한다. 시장이 그쪽을 바라본다라는 네. 말씀도 우리가 다들 공감을 했죠. 왜? 네. 삼성전자와 밸류업 이 세대 정책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시장에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제가 시가총액 그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왜 일부러 얘기를 했냐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이제 510조 뿐이 안 됐어요. 그 삼성전자가. 근데 만약에 이 실적으로 시장 가이던스대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느냐? 네. 제가 수치를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생각보다 높게 보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거기까지 간다. 이거 못 쫓아가면 안 된다. 이런 자칫 잘못하면 거기까지 간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쪽으로 기대감이 좀 만들어진 상황에서 지난주에 마감을 했다. 그래서 지금도 그쪽의 상황을 좀 더 봐야겠다. 근데 삼성전자 오늘부터 파업한다면서요? 제가 오늘 뉴스 가져오지 않았는데. 삼성전자요? 예. 아, 거기 그 최초로 노조. 최초로 만들어지고. 근데 규모는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는데 네. 그런 얘기들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들이 다 작용을 하겠지만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다. 삼전이 510조잖아. TSMC 얼마인 줄 알아요? TSMC요? 네. 거기 한 1조 달러 안 돼요? 1조 달러면 얼마야? 1,200조? 오우, 1,300조. 그거 찍은 거야, 아는 거야? 아, 그 정도는 돼야죠. 1310조. 1,310조. 정확히 1조 달러 근접했네. 네, 1조 달러. 아유. 근데 TSMC는 뭐 수익이나 성장성에 대해서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의 여지가 많이 있을 수 네.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 비교를 해둔 게 뭐냐면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예요. 얼마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네. 10분의 1도 안 돼요. 음. 이익 자체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시가총액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00조가 넘죠. 그렇죠. 하이닉스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하이닉스도 시가총액이 높아요. 같은 HBM을 하고 있고 HBM의 점유율도 훨씬 더 높고 미제잖아. 그러니까요. 미제. 네, 제가 지난주에는 그런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그래서 자 여기서 분위기가 바뀌면은 네.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제가 전해드리겠고요. 이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주봉입니다. 아유, 이제 치고 고생들 올라와서 많이 하셨다, 이제 겨우 진짜. 여기 왔고요. 야, 그래서 피레침 직전까지 왔네. 예, 피레침 이제 96,800원이니까 이제 9만 원 넘어가면 이제 거기에 가겠죠. 이거 돌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9만전자? 여기 지금 신고가요. 저신고가요? 네. 96,800원? 예. 조금 잘해.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아. 난 된다고 봅니다. 내가 말잘하는 조금 힘들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싹 바꿔버리네. 조금 무조건 될 것 같아. 당연히 모르겠죠. 미래의 일이니까 미래의 주가니까. 안 되면 이상하지. 근데 분위기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예. 분위기는 상당히 10만 전자 가야죠. 네, 그런 상황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 10만 전자. 네, 그런 상황이 좀 되어 있는데 그 삼성전자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 뉴스에서 고용 보고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용 보고서 하면서 요걸 하나를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린 왼쪽 거는 연속 갑자기 왜 생각나? 목요일 날 발표하는 게 뭐죠? 목요일 날? 왜 목요일 요즘 날? 왜 이러죠? 발표? 미국에서 목요일 날 발표하는 거. 주간 실업? 예, 주간 실업청 감사합니다. 아, 그거 뭐 맨날 얘기하면서도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주간 실업청 건수. 아, 그럴 때 약 드셔야 되는데. 예, 약 먹어야 됩니다, 요즘에. 이게 이제 연속인데 이게 지금 계속 증가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노동시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있겠구나 네. 이러고 있는 사이에 빈농업 고용자 수는 들쑥날쑥했어요. 그런데 들쑥날쑥했는데 요번에 발표에 지난번에 27만 2천 건인데 이걸 낮췄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하향 다운돼서 왜 수치를 잘못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19만 명이었는데 20만 명으로 발표를 좀 했어요. 뭐 수치를 잘못 발표했다고요? 잘못했다고. 쟤네들이? 수치가 잘한다. 수치가 지난 3월, 4월, 5월이 수치가 잘못돼 갖고 요번에 다 수정했어요. 엉망이다. 예, 수정됐어요. 그냥 뭐 의례적인 수정이 아니고 예, 예. 수치가 좀 잘못됐다. 예. 쟤들도 통계 조작 아니야 저거? 뭘 어떻게 그게 잘못할 수가 있어 저걸? 그래서 요게 좀 다운됐어요. 근데 우리 이거는 많았습니다. 예전에 말도 안 되게 되게 그러니까. 높은 숫자가 있는데 그 다음 달에
그때 잘못됐다 뭐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잖아요. 이쪽 수치는 좀 그런 들쑥날쑥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걸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네.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는데 실업률이 4.1%로 높아졌잖아요. 그 가운데 뜯어봐서 뭘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의료 사회 지원 및 정부가 15.2만 건이 늘었고요. 20만 명 중에. 네. 그리고 여가 수복 중에 7천이에요. 지난달 2.2만이었어요. 네. 그리고 제조업 마이너스 8천. 중요한 게 임시직 고용이 4만 8천 건이 감소했습니다. 저거예요, 저게. 이게 저게- 이미자 정책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그것도 있고 예, 예. 레스토랑 이런 데서 예, 예. 이제 그만 나오라는 사람들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장사 안 되거든 예, 지금. 네네. 그래서 시장에서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둔화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시장이 거기에 이제 화답을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올라간 거다. 이제 그 설명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저 잠깐 요거 중요하기 때문에 좀 같이 바꿔야죠. 네. 삼성전자 봐야 되는데 뭐 삼성전자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매출이 14조 이번 여러분 다 보셨고 영업이 10.4조인데 이거 숫자가 너무 제가 이게 보면 대부분 QOQ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YOY는 안 썼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가 그냥 그리고 써봤습니다. QOQ라는 게 전분기. 예, 네. 쿼러 온 쿼러 예. 이런 뜻이죠. 네. 네. 그 이제 전년 대비는 직전 분기 대비. 예, 직전 이건 전년 동기 대비. 네. 네, YOY는 전년 전년. 대비. 예, 전년 동기 대비 MOM. 1,452%예요. 왜 그럴까요? 15배. 네. 예. 전년에 2분기 때 7천억 분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숫자가 나온 거예요. 뭐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네. 과거에 굉장히 좋았을 때가 있으니까 이게 그만큼 좋냐 아니면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겠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약간 비판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매출 증가폭이 크지 않았어요. QOQ를 볼 때. 그래서 매출이 크게 는 것보다는 환율 및 네. 비용 저감 효과가 있지 않았냐 요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든 간에 요거보다는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이제 방송을 데일리 맨날 정프로님하고 하시잖아요. 네. 반도체 이익을 어느 정도 생각했냐면 3조에서 4조 생각했어요. 근데 요번에 지금 잠정이 6.1조가 나왔습니다. 그 낸드가 판가가 19% 올랐고 디램이 낸드는 20%로 올랐어요. 그래서 이 가격 오르는 폭을 봤을 때 이게 3분기, 4분기에 더 계속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또 트렌드 포스나 이런 데서 예측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익은 늘지 않겠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다 물량 확보하는 상황이네. 저게 예. 지금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다 싸놔 일단. 네. 그래서 쌓아놨다 이제 잠깐 좀 줄이는 구간도 있고 막 그러긴 네네네. 해요. 근데 지금 하반기에는 더 공급 부족이 생길 거다. 내년에 더 생길 거다. 이렇게 네. 지금 분석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다음에 차트는 영업이익과 영업이익 추이이고요. 요거보다도 그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요런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FM 가이드 자료를 기준으로 좀 나온 거고요. 요번에 10.4조잖아요. 영업이익 전망이요. 근데 3분기 11.8조, 4분기 10.7조. 이렇게 정망대로 간다면 지금의 시가총액이 너무 낮다라고 인식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한 40조쯤 되는 거네요, 그럼.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니까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의 이익이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는 그만큼 위로도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와서. 근데 사상 최대치 실적이 얼마죠? 저 영업이익 기준으로? 지금 뭐 기억을 한- 못 하겠네. 뭐 저보다 훨씬 높잖아요. 예, 높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저 정도 실적으로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다라는 그 놀린 거죠. 그때랑 지금이랑 기대치가 또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AI 반도체예요. 예. 거기에 HBM입니다. 예. 지금 SK 하이닉스는 이제 최대 실적들을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최대 실적들을 내는 건 HBM이 들어간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내일 제가 가져오려고 자료를 그냥 준비해 놓은 게 하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하반기에 지금 엔비디아가 블랙웨어를 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 블랙웨어 출시를 하면서 거기에 또 벌써 수주가 엄청나게 지금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납품을 하는 이 두 회사들은 계속해서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예전에 사이클이 있었던 2017년도과 2021년 비해서 지금의 사이클이 훨씬 더 크다.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사상 최대치일 때는 핸드폰 있잖아요. 네. 모바일이 아. 뭐 세계 1등하고 뭐 네, 네, 날라다닐 때잖아요. 예, 예. 그러면 삼성전자 모바일이라는 게 이제 2류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좀 안 되잖아 사실. 뭐 그런 상황. 그걸 감안해 보면 반도체 실적 호전만 가지고 신반전자가 되냐? 뭐 될 수도 있겠죠. 2018년에 한 60조 가까이 됐네요. 영업이익이. 그때는 다 잘 됐거든. 반도체, 모바일, 이럴 때거든. IT 사이클이 전체 좋을 그리고 때요. 그때는 기대가 60조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70조, 80조 갈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그 기대가 있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게 뭐 이제 벤치마크 예를 들면 TSMC라든지 마이크론이 올라가서 비교 주가 개념의 마진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삼성전자 자신의 과거와 비교해 보면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이중적인 구조에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 구만전자도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그렇게 고만 나오게 하려고 이거. 저는 10만전자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진짜로 중요한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만큼이 있을 때 주가가 얼마였다라는 게 있는 거고 지금은 이만큼인데 앞으로 전망이 얼마큼 더 늘 거야. 그래서 여기 주식은 기대감이 있을 때 더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갈 수 있다라는 것가 있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얘기를 할 때 월가 IB들이나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전망을 할 때 지금 보통 10만 원, 10만 5천 원에다 지금 11만 원, 12만 원 넘어갔거든요. 그렇게 넘어간 기준이 뭐냐고 볼 때 지금 말씀 주신 그러니까 글로벌리 반도체에 있는 이쪽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비싸져 있으니까 처음보다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싸 얘는 그냥 보이는 거야. 멈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비교 주가 개념으로는 훨씬 마진이 커 보인다. 그건 나 인정. 근데 삼성전자 이셀프 그러니까 삼성전자 자체로서의 주가 그거는 맞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김프로님 말씀 주신 거에 정말 핵심 포인트는 이런 거죠. 미국이 저기서 꺾이면 이게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죠. 저기서 꺾이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저기서 꺾이고 꺾이면 마이크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꺾여버리면. 저게. 그냥 거기 멈춰져 있어야지 우리가 우리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맞아요. 자, 삼성전자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요 중요한 뉴스지 않습니까? 중국 지방 정부가 테슬라 전기차 구매 승인했다라는 파이낸스 타임즈 뉴스예요. 뉴스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방 정부의 공공기관 및 당 관계자 전기차 구매에 가는 목록에 테슬라 전기차를 최초로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당국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테슬라 전기차가 상하이에서 만들지 않냐. 그래서 이거는 미국 차가 아니고 중국 차다. 뭐가요? 상하이에서 기가팩토리에서 만들어진 테슬라 전기차는 우리나라 중국 차다. 중국 안에서 만든 메딘 차이나다. 그렇게 얘기를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뭐 루이비통 이런 것도 다 중국제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중국이 액션을 취하는 거죠. 이런 거 다 대선하고 연관이 또 있고요. 그리고 기업하고 연관이 있고 저는 이게 그냥 보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신세계니 뭐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홀대해 그럼 중국에서 고용하고 중국에서 장사했는데 얘네들 좀 왔다 갔다 해. 이번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뭐 조금 오버하면 테슬라 쪽이 트럼프 쪽하고 좀 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막 나오잖아요. 월가 자료들 보면은 이런 이제 발언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그건 논의 시장 외의 얘기고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많이 하냐면 중국 내 자율주행 기술적 진보 및 성장 가능성이 확대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게 뭐냐면 이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여기 데이터 센터 설립하는 거에 대한 이 데이터가 국가 안보에 뭐랄까 중요하다.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서로 미국에서는 중국의 전기차들이 가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에 대해서 방어하는 거고 중국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 안 나십니까? 중국의 이제 관용차들이나 이런데 아예 그런 공공기관에 테슬라차 못 들어오게 하고 못 들어오겠잖아요. 그랬었잖아요. 그게 벌써 한 1년 전이잖아요. 예,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한테는 굉장히 기회가 아니겠냐. 저 트럼프한테 줄 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일론이 있어요. 트럼프를 완전 지지해 버렸잖아. 머스크가. 그러니까 딱 얘네들이 트럼프가 될 것 같으니까. 시진핑이 일론 좀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달이 된 거죠. 그런 얘기들이 월가 자료에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저는 그런 표현보다는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터리 캐즘의 소방수로 ESS다. 그래서 삼성 SDI와 LG 엔솔이 신제품 개발 및 유럽 북미에서 수주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거 수주 받았다. 근데 아직 우리는 결정된 거 없다. 막 요즘 이러고 있어요. 뉴스 잘 보시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에너지 저장 장치와 전력 계통의 안정함 및 재생에너지와의 연계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ESS 기업인 플루언스 에너지 CEO는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대 경쟁사는 테슬라다. 테슬라다. 그러니까 이쪽을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테슬라 때문이 아니고 이쪽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ESS 기업인데 우리 경쟁자는 테슬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그 정도로 ESS의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보다는요. 그리고 현대기아차 요번에 아마 역대급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판매 대수는 감소했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나 이런 게 많이 팔리면서 수익성이 좋았다. 비싼 차 많이 팔린다. 배당 가격 비싼 비싼 걸로. 차. 예,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저가차 이미지 많이 벗긴 했어요. 현대차가 현대기아차 다. 미국에서 네. 비싼 차 많이 비싸졌어요. 그리고 실제 많이 비싸. 많이 비싸졌어요. 옛날에 진짜 싼 차 대명사였는데 그죠? 그렇죠. 옛날 근데 나는 네. 솔직히 현대차, 기아차 중에 카니발을 보면은 야 이거 현대기아차 그룹이 세계적인 회사가 될 수 있겠다. 카니발, 카니발의 경쟁 제품이 오디세이하고 시에나잖아.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오디세이 몰고 다녔거든 미국 장사할 때. 네. 야, 그게 제일 좋았어요. 세 개 중에. 카니발은 있지도 않았고 시에나보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 이 세 차를 다 타봤거든. 네. 말도 안 돼. 카니발이 제일 좋아. 아 좋죠 카니발. 네. 카니발 좋다는 얘기 모두 다 하네요. 가족 네. 좀 있는 집들은 다 카니발이고. 그러니까. 카니발이 옛날에 처음 나올 때는 그 삼형제 같이 나왔잖아요. 네. 네. 카니발, 카렌스, 카스타. 그랬나? 경력 아 좋으시네요. 기억. 어떻게 좋으시네요. 아 카니발 그 쓰리 스타 저기 삼형제 있었어요. 네. 제일 큰 애가 카니발, 네, 네. 중간 애가 카렌스, 밑에가 이제 카스타인가 뭐 이렇게 됐었는데 나머지 두 친구는 이제 안타까운 쪽으로 최후를 맞춰 막. 카니발은 계속 잘 됐죠. 엄청 좋다고 말을 그래서 저도 집에서 카니발 좋대 막 그러고 아니, 자기는 안 타면서 맨날 좋단 말만 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주변에 너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슬라이딩도 너무 좋아요 진짜.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정부가 많이 도와줬지 사실. 카니발을? 버스 전용 차선. 아, 많이 도와줬지. 많이 도와줬어. 아 그것도 있네. 많이 도와줬어.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우리 자동차들 많이 되기를 바라고요. 네. 마지막 질문 뉴스는 네. 참고로 그냥 알고 계셨으면 해서 가져왔습니다. 일본에 요번에 새로 1분기 실질 GDP를 발표를 했는데 6월에 전기 대비 마이너스 0.5 연율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2.9%로 하향 조정했어요. 엄청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거 왜 이러냐? 네. GDP 성장률은 낮은데 물가는 오르기 때문에 실질 GDP가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하향 조정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경제가 약세가 되고 있고 그리고 엔화는 지금 약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엔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채도 팔고 금리 인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경제가 약하다는 거잖아요. 네. 야, 그래서 야, 이거 일본이 여기 개입하기에 쉽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저는 거거든요. 6개월 안에 일본 정부 바뀝니다. 저거 기시다. 아 정부가 바뀐다. 네, 정부 바뀝니다. 왜냐하면 지금 엔화 약세 국면에서 예. 일본 서민들 죽어요 지금. 예, 지금 그렇다고 많이 네? 정말 어렵다고도 많이 하고 수입물 있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 예언 많이 하시네요 오늘. 저는 뭐 6개월 못 갑니다. 저. 아, 6개월 못 가요? 네, 6개월 못 가요. 제가 볼 때. 근데 요걸 왜 가져왔냐면요. 우리 두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고 엔화 약세를 방어하는 게 우리 시장 영향을 줍니다. 환율에 영향을 주고 시장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거 중요하게 한 가지를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요즘에 이런 뉴스를 많이 접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미국도 이렇게 가고 있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해요. 지표들을 보면.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고 물가는 높은 상태에서 이게 서민들 가고 아주 있다는- 죽는 거예요. 예, 진짜 이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해지는 거고요. 그 뉴스 보면은 되게 깜짝 놀란 뉴스들 되게 많죠. 미국이 지금 여행 시즌이라서 여행 엄청나게 간다면서요. 네. 거의 대부분 신용카드로 간다는데 저 미국 요번에 갔다 오셨어요. 미국 신용카드 이자율이 20%예요? 그렇다고 그러던데요. 20%. 우리는 20%의 신용카드 쓰겠습니까? 아니 미국 국채가 5%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5%. 미국 이자율이 모기지가 우리나라 훨씬 높아야죠. 7%고 모기지 금리가 네. 7%니까 우리 아마 카드 연체하면 그 정도 아마 될 것 같긴 그러니까 한데. 한 10%는 좀 받아들이겠는데 20%? 나 그런 거 살 수 있나? 20% 이자 내고 25% 팁 내보세요. 아, 죽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일본이 이런 게 아니고 이 전 세계가 이 자칫 이렇게 가고 있는 느낌에서 매일 이렇게 지표를 보면서 네. 그런 느낌 많이 든다.
네네. 진짜 힘든 거예요. 지금 서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서민들이 힘들어서 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다 바뀌는 거예요. 보면 바이든도 사실 저는 저기 나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인플레이션이 바이든을 침몰시키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바이든의 저 정신 상태나 신체 조건을 안 좋게 만든 거라고 봐요. 인플레이션 스트레스 받은 거지. 네. 그럼 뭐 의료까지는 뭐 진출하지 마시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오랜만에 네. 또 만나셔서 하신 말씀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또 우리 변정규 전무님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오늘 박병창 이사님은 여기에서 보내드리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